당사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암호화된 개인정보, 이른바 가명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원주에 설립됐습니다.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들도 이곳을 통해서 다른 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. 이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. 먼저 가명정보가 데이터 산업 육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현실을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고령자와 소아청소년 환자 등 누적 6,400만 명분 52건의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건당 30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. 그러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 데이터를 사기업에 넘기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을 받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도 제공을 중단했습니다. 학술 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사업 목적으로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서약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. 그런데 신청서에는 당사 위험률 개발이라고 써 있어요. 이게 굉장히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올해 7월 심평원은 6개 민간보험사에 다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를 주게 되면 영리사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3법을 근거로 가명정보 형태의 데이터를 주게 된 겁니다.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을 가리키는데 핵심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가명정보는 전체 정보가 다 드러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값이 모두 감춰진 익명정보의 중간 개념인데 적정한 가명 처리를 통해 의미가 있는 정보를 남겨놓은 상태를 말합니다. 가명 정보는 특히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때 파괴력이 커집니다.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통신 기록과 대형마트의 결제 내역이 결합되면 어느 지역에 사는 특정한 연령층이 어떤 곳에 자주 가고 무엇을 주로 사는지 등을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. 산업계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 정보 당사자 수백만 명의 동의를 받는 게 어려워 진척이 없었는데 정부가 2016년에 가명정보의 예전 개념인 비식별 정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 결합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고 올해는 가명정보를 폐쇄된 곳에서 처리하고 반출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원주에 열었습니다. 과거는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,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바로 이 데이터 경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. 이처럼 정부와 산업계 모두에서 가명정보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. 특히나 심평원처럼 전 국민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넘기는 게 어떤 후폭풍을 부를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